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기말고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풀었던 기말고사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풀긴 했는데 좀 아리송했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부분들만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여쓰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들여쓰기가 되면 자, 결국은 요것이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따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참이 되기 때문에 요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참이 아니었으면 만약에 첫 번째 if문이 거짓이다. false였다. 그러면 C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if의 첫 번째가 true다. 지금 true죠. 그러면 요 문장, if 문장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기 조건을 보니까 참이네요. 그래서 여기 A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A가 출력이 되거나 아니면 B가 출력이 되는데 A가 출력이 됐습니다. A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를 출력하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포문 안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조건의 초기값이 비어 있는 것은 결국은 무시하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이제 i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시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조건식이 없기 때문에 무한반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반복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문 안에는 브레이크문을 넣어서 어느 조건을 만족하면 나가게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i가 1인데 이거 와서 이제 실행을 하겠죠. i가 1이니까 이 조건 만족이 안 돼요. 이 조건이 만족이 되니까 요거 실행이 되는데 컨티뉴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i가 뭐가 돼요? 2가 되죠.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걸려서 또 올라갑니다. 그럼 3이 되죠. 또 다시 내려와서 요 조건에 걸리니까 다시 올라가요. 요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4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또 반복을 하는데 여기 조건에 걸리니까 또 올라가서 5가 됩니다. 역시 내려오는데 이 조건에 또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또 올라가서 6이 됩니다. 6. 6이 되면 이 조건을 만족 안 하죠. 이 조건도 만족 원래는 안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예요? 6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6이. 그리고 올라가요. 7, 8, 자, 9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9까지 됐고, 그죠? 다시 이제 10이 되는 순간, 10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i가 10이 되는 순간, 요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죠. 그러니까 10이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무한반복을 구현한 소스를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딱 보면 아시겠죠? 자, 가도 무한반복이 되고, 다도 무한반복이 되고, 라도 무한반복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전역 변수로 i가 1이 되어 있습니다. 전역 변수니까 함수 내에서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메인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메인 함수 실행이 되는데 i가 지금 1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해서 f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i가 1입니다. 1. 그래서 여기 가서 봤더니 이 조건을 지금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출력이 돼요. 샵이 붙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반복문이니까 다시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i가 얼마가 돼요? 증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다시 또 출력이 돼요. 그리고 나서 3이 되죠. 이 조건 만족하니까 또 샵이 붙여지고 그리고 나서 4가 돼요. 그죠? 4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샵을 붙여요. 그리고 나서 5가 되죠. 5가 되는데 5는 5보다 작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여기 왔는데
여기 보니까 뭐야? i가 지금 3보다 작으냐고 물어봤는데 이 함수를 갖다 오고 나서 i 값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뭘로 바뀌었어요? 5로 바뀌어 있어요. 5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 포문이 결국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이 포문에서 반복은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된 거죠. 여기서는 몇 번 됐어요? 4번 됐죠. 4번. 그래서 샵이 4번 출력이 되는 겁니다. 16번 문제. 이제 뭐 그것도 비슷한 거긴 한데, 자, 여기 이것을 간단하게 A라고 할게요. A에 6을 호출을 했습니다. A에 6을 호출했으면, 자, I가 6이니까 요걸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A에 6을 2로 나눠요. 나누면, 결국 여기 이제 3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또 다시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는 거니까 여기로 딱 가서 A의 3을 구하라고 했는데 I가 3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A가 3을 2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3 나누기 2. 그죠? 네, 이렇게 호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걸 보니까 뭐예요? 1이잖아, 1. 그러니까 다시 호출해야 되니까 A에 1 나누기 2예요. 그럼 이게 0되죠? 이게 0. 0되니까 0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샵이 아니 그 별표가 붙습니다. 별표가 여기서 별표가 붙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요게 지금 이게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왜냐면 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요거가 마지막 끝난 거거든요. 요것이 실행할 때 요거는 요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 개가 있죠. A에 2를 3으로 나누는 거. 역시 이것도 별표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것도 역시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또 하나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3을 3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도 역시 막 쭉쭉쭉 뻗어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이거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이렇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A에 6을 하려고 보니까 요 조건하고 요걸 실행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A에 뭐 6 나누기 2하고 A에 6 나누기 3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것을 실행하니까 별표. 그죠? 그럼 얘는 또 역시 이게 얼마예요? 3이죠. 이 3이 요거 호출되면 A에 뭐예요? 3 나누기 2하고 A에 3 나누기 3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얘는 또 어떻게 돼요? A에 얘가 2니까 2 나누기 2하고 요거는 A에 2 나누기 3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얘를 호출했으니까 별표 하나 붙이고 여기도 별표 하나 붙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함수 호출되면 두 개로 쪼개지고 별표 하나, 두 개 쪼개지고 별표 하나, 두 개 쪼개지고 별표 하나죠. 자, 요거는 뭐예요? A의 1이죠. 요것도 A의 1이고, 요것도 A의 1이고, 요것도 A의 0이에요. A의 0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 A의 0 값은 요 조건 안 만족하니까 별표 하나 찍는 거고, A의 1은 어떻게 돼요? 역시 조건 안 만지니까 별표 하나 찍고 끝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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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답은 7개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것이 처음에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실제로 한번 코딩 해가지고 해보면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력하는 게 좋냐면 여기를 프린트 F 해놓고 %d 해놓고 여기다 뒤에다가 i를 찍어보세요. 여기 뭐 한 칸 띄우고 찍어보세요. 그러면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찍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26번 보죠. 26번 보시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문제죠. 뭐냐면 A가 5고 B가 2인데
이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갔어요. 그래서 x값이 얼마가 됐어요? 7이 되고 y값이 얼마가 됐어요? 9가 됐습니다. 9가.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지역 변수예요. 이거 돌아오면 이 A하고 B 자리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고 그대로 인 거예요. 이게 지역 변수라서 그래요. 그래서 실수하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우리가 유클리드 호재법 얘기했었죠. 자, 먼저 이 함수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앞에 큰 수, 뒤에 작은 수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예. 제가 잘못 얘기했죠. 그러니까 앞에 작은 수, 뒤에 큰 수로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함수 호출됐는데 앞에가 오히려 큰 수였다. 그러면 앞에하고 뒤에하고 바꿔야 된다고 해서 자리 바꾸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템프가 있으니까 먼저 템프에다가 뭐 x값을 넣든 y값을 넣든 상관없습니다. 뭘 하나 이렇게 템프에다 넣고 그 자리를 다른 값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템프에 저장됐던 것을 그 자리에다 넣어주는 거죠. 이게 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클리드 호재법은 뭐예요? 첫 번째 요 식이 바로 뭐였어요? R은 결국은 나머지죠.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나눠준 값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R은 Y를 %X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세수의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공식이라고 했었습니다. GCD.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두 개의 값을 가지고 A하고 B하고 최대 공약수를 구한 그 값하고 C하고 최대 공약수 구하면 됩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하고 GCD, B하고 C의 최대 공약수를 A랑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객관식 문제하고 주관식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